박 여사는 사진 속 남자를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녀가 찾고 싶어 했던 그 사람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첫사랑이었다. 박 여사는 할 말이 있는 듯 몇 번 입을 때려다 이내 시선을 옮겼고 그러한 모습을 본 광숙은 박 여사에게 물어보았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숙과 함께 마주 앉은 자리에서 박 여사는 조용히 털어놓았다. 그 사람이랑 그 시절 다방에서 자주 만났었어. 내가 먼저 도망쳤지. 사랑을 버린 거야.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점점 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겠지. 그제야 고개를 든 박 여사가 광숙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 대표 그 사람 좀 찾아줘. 그날 밤 광숙은 술도가로 돌아와 사진을 책상 위에 꺼내두고 오랜 시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온 천수가 말했다. 형수님 뭐 하세요? 오천수였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다가온 그는 광숙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고 놀랐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요? 광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박 여사님 부탁이에요. 누굴 좀 찾고 계시거든요. 그 말에 장수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가 입을 열기까지는 조금의 침묵이 필요했다. 이분 저희 아버지세요. 그 순간 광숙은 숨이 멎는 듯했다. 생각지도 못한 이름, 뜻밖의 진실이었다. 천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에게도 오래전부터 지워지지 않았던 공백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박정수를 찾아갔다. 박정수는 반가운 얼굴로 문을 열었다가 천수가 손에 든 사진을 보자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이 사람이 자네 아버지라고? 박정수는 속으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이 이제야 스스로를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쥐었다. 오종우. 그녀의 젊은 날 모든 것을 걸었던 이름. 그러나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었다. 오종우 그래 맞아. 내가 떠난 사람이야. 천수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감정은 말이 아닌 그가 흘리는 눈빛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다. 아버지가 왜 자신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그는 존재조차 몰랐는지. 박정수는 사진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광숙 씨의 시아버지였구나. 세상에. 내가 어쩌다.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은 허공에 고정됐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면 난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 만나서 얼굴을 볼 수만 있었어도. 그녀는 조용히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한 사람의 죽음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이루지 못한 인연의 죽음을 마주한 듯했다. 이제서야 내가 그 사람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다니. 이렇게나 늦게. 광숙은 박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어르신, 그분은 어르신의 기억 안에서 충분히 살아있었어요. 그걸로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말에 박 여사는 눈을 감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사진을 정리한 뒤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다. 됐어. 이제는 보내줘야지. 마음속에서라도. 잘 가라고 말해줘야 할 때네. 광숙과 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박 여사는 다시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의 인연은 뒤늦게 확인되었고 이젠 기억 속으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날 밤 박정수 여사가 혼자 서류를 읽고 있던 늦은 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서늘한 밤바람과 함께 들어선 인물은 장미애였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박정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동안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던 여자. 그러나 오늘 밤의 장미애는 평소와 달랐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봉투였다. 박정수가 묻기도 전에 장미애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저도 독고타객에 당했습니다. 강수와 세리를 지키기 위해 이건 더는 묻어둘 수 없었어요. 봉투 속엔 복사된 자료 여러 장과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공금을 빼돌렸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자회사를 세워서 신라주조 자산을 빼돌렸는지. 저도 몰랐던 일인데 최근에서야 전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녹음에는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말도 담겨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독수리 술도가를 망가뜨릴지 계획한 내용까지. 박정수는 손이 떨렸다. 이미 자신이 갖고 있던 증거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장미애의 폭로는 결정적인 마지막 조각이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요? 박정수가 조용히 물었다. 장미애는 망설이다 담담히 말했다.
저도 그 사람한테 기대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 사람은 누구도 지킬 생각이 없어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박정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도 결국 피해자였군요. 장미애는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이젠 저도 아이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어요. 이걸 넘기고 나면 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박정수는 봉투 속 녹음기를 조용히 틀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독고탁의 목소리는 명확했다. 독수리 술도가? 오래 못 가. 영상 뿌리고 내부 직원들만 조금 손보면 끝이지.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 여자? 마광숙? 걘 내 밑에 있어야 돼. 다시는 고개 못 들게 만들어줄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아들었다. 박정수는 녹음기를 멈추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 한가운데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동안 모른 척하고 지켜봤던 자신조차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그녀는 손을 들어 다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자료 추가됐어. 이사회 안건 더는 미룰 수 없네. 이날 이후 장미애의 폭로는 모든 것을 뒤흔든 결정타가 되었고 독고탁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가장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튿날 신라주조 임시 이사회실. 정장을 차려입은 이사진들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된 분위기 속에 자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마광숙이었다. 그녀가 문을 닫자마자 박정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자로 독고탁 씨를 대표이사 자리에서 해임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독고탁은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한 표정으로 맞받았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해임이라뇨? 박정수는 천천히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에 자네가 독수리 술도가를 헐뜯으려고 꾸민 영상 조작, 그걸 지시한 이메일, 불법적인 회계 조작 자료까지 다 들어있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인가? 독고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버티려 했다. 그건 조작입니다. 절 모함하려고 누군가가. 박정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자네 아직도 모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내가 지난 1년간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은 아는가? 내가 보고만 있었던 건 자네에게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마지막 판단을 기다린 것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사회 전원에게 오늘 안건을 사전 공유했고 서면 동의까지 받았네. 결과는 만장일치. 지금부로 자네는 신라주조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어. 독고탁은 의자에 앉은 채 어깨를 떨어뜨렸다. 무너지는 얼굴이 회의실 안을 메웠다. 아무도 그의 변명을 더 듣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정수가 마지막 선언을 이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신라주조는 내가 더는 개입하지 않네. 모두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마광숙 대표. 이 자리에서 당신에게 신라주조 대표직을 넘기겠네. 이 회사는 본래 독수리 술도가에서 시작된 것이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광숙은 그 말에 순간 몸을 굳혔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얼굴에 서렸다. 어르신, 그건 너무 전 아직 준비가. 박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준비는 이미 끝났어. 지난 몇 달간의 행동으로 자격은 충분히 증명했네. 더불어 안정적으로 독수리 술도가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니 충분히 더 큰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광숙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표이사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고 신라주조 본사 입구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졌다. 대표이사 마광숙. 독고탁은 짐을 싸서 본사를 떠났고 회사 로비를 지나며 더는 아무에게도 인사를 받지 못했다. 박정수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유리창 너머로 햇살 가득한 술도가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제자리에 돌아왔네.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예상으로 구성된 리뷰이며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의 이야기를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방영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